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황미숙 교수님께서 19세기 암허스토의 서해안 기착과 개신교 선교사 규칠라프의 활동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미숙입니다. 저는 이미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는 분야라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를 뭐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었는데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자료를 더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좀 이걸 몇 개월을 잡고 원자료하고 조선왕조실록 뭐 비변사 등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것도 있고요. 귀칠라프 하면 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저는 사실은 학술적인 학자고 학자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관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목은 19세기 아머스토어의 서해안 기착과 개신교 선교사 기칠라프의 활동에 대하여 두 개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19세기 아머스토어라는 거는 한국사 입장에서는 이항선입니다. 이항선인데 이항선은 순조 시대에 세대가 세 번이 들어옵니다. 세 번. 순조 시대에 첫 번째는 마량진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령의 외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거는 불란서 이제 프랑스 함대죠. 그 세 대가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목차를 정해 봤는데요. 관점은 뭐냐면 고대도인가 원산도인가. 사실 고대도 원산도 제가 가봤습니다. 원산도에서 원산도 초전항에서 고대도 그 귀칠라프 기념관까지 2.7km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10km 잘못 기록했는데 그 보령 시청에 물어봤더니 2.7km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불모도라든가 장고도라든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서해안을 탐사하러 이제 왔는데 거기서 활동했는데 고대도에서 활동했는가 원산도에서 활동했는가 이거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말부터 먼저 자료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은 중요하니까요. 19세기 들어와서 조선 연안에는 이항선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서해안 군함이나 무장한 상선 또는 포경선 등이 조선 연해에 출몰되자 조선 관리들은 이를 이항선이라고 하였고 그들과의 접촉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이항선들은 당당한 무장을 갖춘 거대한 함선이었습니다. 이항선의 조선 출몰 목적은 탐사와 통상 요구였고요. 조선은 스스로 통상한 적이 없는 이항선 출몰에 대비해서 해방론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832년에 충남 홍주에 출몰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인 암허스토어는 조선 조정에 이항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처음부터 했죠. 막 사람들 만났죠. 막 이러니까 조선에서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던 거죠. 이때 그래서 공충감사는 서해안에 출몰한 이항선이 조선과의 통상을 청한다는 장계를 올리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역대 왕별 이항선 출몰 현황입니다. 순조 때 3번 오죠. 3번 옵니다. 3번. 그리고 중종 때 1번. 근데 점점 늘어나죠. 헌종 때, 고종 때 128회. 이 19세기예요. 19세기 이제 순조 때부터 19세기가 접어드는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통상 요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영국이나 서양 유럽은 중국은 이미 반식민주의화 시킨 그런 상태고 아편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또 중국은 이미
반식민주화했고 그다음에 조선에는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마량진이고 두 번째가 이 아모스 도고 세 번째가 1846년입니다. 외연도에 왔던 귀칠라프가 첫 개신교 선교사가 요때 2회 때 왔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선박에 선교사들이 타고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함선에는 그 서양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배에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함선들은 주로 다 같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성경이 계속 전래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밝혀지지 않고 누가 연구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실라프는 최초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모스도,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는 저는 중고등학교 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국사책에서 아모스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배를 타고 왔다는 거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귀칠라프가 이 배를 타고 왔었구나. 그 다음에 대동강에서 순교했다는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을 타고 왔죠. 그것도 국사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런 배를 타고 온 귀칠라프는 최초의 수식어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다 붙여줍니다. 최초의 주기도문, 최초 감자, 한문성경, 주기도문, 그다음에 최초의 서양 선교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이제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식어답게 연구 활동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학계에는 이 아모스토에 대해서 한국사 측하고 개신교회 사 측하고 그다음에 귀칠라프 연구자들도 더 들어가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관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사 쪽에서는 통상선이었다, 통상 요구선이었다라는 그런 개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실론, 한국사 통론, 그다음에 이분들 다 한국사 학자들이고요. 한국사 책이고요. 주로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공통적으로 썼고, 이원순 이분은 이제 천주교 사학자입니다. 이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1개월간에 걸친 조선 접근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해중 제국지 행상자, 통상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계에 들어왔다. 그렇게 했고 그 이상 유념치 못했다, 조정에서는. 근데 귀칠라프는 아니었는데, 귀칠라프는 뭐라고 했냐, 경제적뿐만 아니라 종교적, 기독교 전교지의 근거지로 삼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신교회사 측에서는 1920년대에서 20년대 활동했던 백낙준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 방문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양선 1970년대에 활동합니다. 이분은 최초의 전도자이며 한글 성서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한 한국의 위클리프이기도 하다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그 이후에 귀칠라프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게 훌륭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원에서는 그냥 그의 한국 방문이 본의 아니게 서구 세력의 동양 침략의 전위로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국 방문은 오직 복음 선교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렇게 개설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칠라프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대표적인 분들을 썼는데요. 신호철,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터키의 에베소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행적과 비교, 사도 바울과 같다 평가했고요. 오영기 목사님도 최초의 선교선이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왜냐하면 그 상선을 타고 왔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교를 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옥성득 교수님은 선한 목적이라도 악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냐, 제국주의 함선을 이용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영 교수님은 어떻게 최초의 선교사라는 평가에 걸맞게 그 기간 너무 짧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재배법 알려주고 의약품 나눠줬다고 해서 뭐 농업선교 내지는 의료선교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되게 찬물을 견디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대로 관광벨트화 하려면 일반인들도 와서 객관적으로 이걸 객관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요구를 했습니다. 통상 요구를 했는데 한국측 자료에는 이런 자료들에 나옵니다. 서양측 자료는 귀칠라프하고 린제이 일지에 나옵니다. 그 귀칠라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주도에 상관을 설치하면 일본, 조선, 만주, 달단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수월할 것이고 종교적으로 전교의 근거지를 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두 양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상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주로 이제 그 해안가에서 이렇게 선물도 싸고 통상 요구하는 청원서 쓰고 이렇게 전달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본국의 도리서 26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26종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우리나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배에 올라서 귀국의 왕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게 조선에서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중국 다른 나라 사사롭게 교린할 수 없다. 그럴 자유가 없다. 왜 중국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청원서하고 예물 및 관리자 처분은 어떻게 했냐? 여기 그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데 순조실록에 문정을 통해서 여관을 통해서 일일이 수량을 확인해서 궤에 봉해두고 그리고 그 책자 26종 그 봉에서 본주 홍주겠죠. 홍주 관고에 보관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수사 이재영하고 우후 김형수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우후 김형수는 수군 우후입니다. 해군 장교 그러니까 원산 진에 주둔하고 있던 수군 우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거행이 이런 문정할 때 거행이 지연되고 처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직하자. 그래서 파직을 윤호합니다. 파직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칠라프하고 린제이 일지에 조선 서해안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17일 날 장산에 도착하고 그때 녹도 불모도를 거쳐서 25일 날 여기 5,000면 소재의 고대도 안항에 정박을 합니다. 제가 고대도 안항을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글만 보고 이렇게 보다가 원산도를 거쳐서 안항을 저기 고대도를 배를 빌려가지고 10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기념비도 걸어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도에서 진짜 모든 활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원산도에 가니까 느낌상 아닌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봐도.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를 막 다시 읽었습니다. 이 기칠라프하고 그 린제이 일지를. 그래서 안항에 정박한 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기록에 나옵니다. 기록에 나오는데 제가 기록에 원래는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녹도를 거쳐서 불모도가 있고요. 근데 고대도 여기 원산도입니다. 원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조천항인데 여기까지가 2.7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뭐 배 타고 10분도 안 걸렸으니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섬이 굉장히 많죠. 섬이 굉장히 많은데 섬이 우리나라 지금도 무인도도 많고요, 유인도도 많고 지금 이제 그런데 이 서해안은 특히 섬이 많아서 이 귀칠라프 일행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섬 저 섬 왔다 종선이라는 롱보트를 타고 이 섬 저 섬 왔다 갔다 막 탐사를 합니다. 한 군데 머물러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함선들 임무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 서해안을 탐사하기 위해서 날씨도 봐야 되고 뭐가 자라는지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원산도, 볼모도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불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안면도가 있습니다. 그 일지에 나와 있는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 조선에 도착했고요. 개괄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장산에 착륙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천주교에 대한 초기 그 이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 근데 이 간갱이라는 거 중요하게 저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대도 간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고관들과 만납니다. 막 함선이 떴어요. 함선이 떴는데 이렇게 섬에 있다가 그 지키는 해군들이, 요즘 말하면 해군인데 지키고 있다가 막 저기 이상한 배가 떴네. 그래서 막 배를 타고 갑니다. 조선 배 타고 가서 어디서 왔냐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그러면서 우리는 저기를 좀 정박하고 싶다 막 이렇게 손짓하면 안 된다고 하고 목이 잘린다 그러고 막 신용을 합니다. 그 결국은 그 덴노라고 양이라고 하고 거기서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배에 올라타고 그런 행동들 하고요.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주민들의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면 여기 이제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29쪽부터 보겠습니다. 장산에 상륙을 해서 먼저 책과 단추를 줍니다. 책과 단추를 주고요. 그다음 한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기칠라프는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자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의사소통이 됐죠. 서천 마량진하고 다릅니다. 서천 마량진은 영어를 썼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중국 기칠라프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기항만에 도착하는 게 바로 이 강기항만이 바로 고대도 안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길 보면은 이 수군장교 김영수의 문정과 국왕에게 전달할 통상 청원문과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디서 전달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대로 이런 포도주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갱에 대한 문제를 그 오형기 목사님이 종식을 시켰습니다. 이 간갱이 어디냐? 신호철 장로님은 원산에 개갱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 중영 사전 모리슨이 발간한 중영 사전에 이 간이라는 건 안자를 간으로 썼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한자를 이거를 간으로, 그다음에 항을 갱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식됐죠. 그러면 고대도 안항 맞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왜 안 되지? 안 돼.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통상청원문을 작성을 해서 선물하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을 치러요. 의식을 치르는데 해안가에 바닥에 이제 깔고 돗자리하고 그 위에 뭐 서양의 그 모포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왕한테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막사 같은 그런 집에 들어가서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수군우후하고 김영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왕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서해안을 탐사를 합니다.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라는 사실은 이런 기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유경의 오주 연문 장전당부에 났고요. 필자가 찾은 자료를 보면요, 37쪽, 38쪽에 쭉 나옵니다. 고대도 안항이었다는 거 쭉 한번 보시면요. 나중에 별건곤이라는 잡지에도 나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고대도라는 단어가, 고대도라는 지명이 이것과 관련해서만 나옵니다. 무슨 안면도, 원산도, 뭐 외연도는 무슨 다른 자료에 나와요. 그 봉화대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 고대도에 관련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서 다 찾아봤는데, 이 고대도는 그 영국의 함선, 이 함선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만 가지고만 나옵니다. 근데 그 안항이라는 게 지명이었냐? 그것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요, 안항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이 38쪽에도 보면은 뭐 근데 1920년대, 30년대 개벽이라는 그런 잡지에도 이런 고대도 안항에 이런 선박이 왔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칠라프 일행의 활동지는 어디였냐? 조선시대 원산도의 중요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산도는 지금 해저 터널이 연결이 돼 있죠. 서해안의 도서에서도 가장 면적이 넓어서 경작이 가능했고, 충청도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군사적 요충지였고, 그다음에 삼남의 조운선이 반드시 경유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가가 있어야 돼요. 해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돼요. 수군 우후가 주둔하고 있었죠. 그럼 수군 우후를 만나려면, 김영수를 만나려면 원산도 가야 있겠죠. 고대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군 우후가 유방하죠. 머무는 곳입니다. 그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럼 원산도 6개월간 유방하면서 조운선 전공과 호송 해양 경계와 방어, 그 다음에 원산도 이게 이제 점차 군사기지화되었고, 18세기에는 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원산진 별장의 임무는 조운선 점검과 외양 감시와 이항선 출몰 시 운정, 원산도에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 통상 청원문이나.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원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꾸 고대도만 자꾸 나오니까 여기 와서 내가 찬물을 껴지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양선 감시는 바로 이제 원산도의 수군 우후를 중심으로 이 해양 군사 기지로서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통상 청원문을 작성해서 그런 예식을 벌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인데요. 조금 전에 4명의 기출라프 씨와 저는 이런 사람이 롱보트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그 고대도 안항 그 앞바다에, 그 안항이 굉장히 넓게 그 함선이 정박하기 좋더라고요. 그 아예 그 섬에 바짝 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함선이 있겠죠. 바짝 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롱보트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해양에 착륙하자 막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목을 배능신능하고 막, 그리고 이제 양이라는 사람이 사색이 돼서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막, 자기네는 목이 잘리니까. 그래서 이게 롱보트를 타고 움직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름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 고관이 수군 우후하고 그런 그 고관들을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그래서 그 동네 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다가 웬 군인을 만나가지고, 군인이 막 못 들어오게 막 하니까 군인이 결국은 이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게 했는데, 그 나중에 곤장 맞아요. 곤장 맞을 위기에 좀 구해줍니다. 노와 비슷한 도구로 맞을 위기. 왜냐하면 무슨 서양인을 갖다 막 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철수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중재를 했고요. 그래서 처벌을 면했고, 구경꾼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행동에 아주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사업을 거래를 하고자 했다. 이거 뭐예요? 통상청원문과 그 예물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감자 전수 지역입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감자를 심기 위해 착륙했다예요. 이것도 역시 보트를 타고 가서 어딘가에 착륙을 했어요. 제법 보면 이제 좋은 땅 골라서 한 100개 이상 심었고요. 그다음에 잘 돌보겠다고 땅 주인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보니까 깔끔하게 거기 뭐 이렇게 울타리도 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1850년대 기록입니다. 1842년에 기칠라프가 왔는데 1850년대에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전서, 백과사전처럼 오주연문 장전 산고라는 이규경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모든 곡식이나 모든 작물이 어디서 왔고 이런 거를 다 연구해서 거기다 기록한 게 바로 이 책인데, 북저 변증설. 이규경은 감자가 북쪽의 만주로부터 왔다, 함경도를 거쳐서 강원도로 왔다, 북저 설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남저설, 남쪽의 감자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북저설을 변증하기 위해서 뭐 강조를 했는데, 이거 영국 선박이 고대도 오는데 불모도에 감자를 심었고 우리 동쪽으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 불모도에서 감자 심어가지고 동쪽으로 그 감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낭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감자를 이미 재배를 했고 이게 불모도라는 사실을 이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홍주 고대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파종을 했는데 불모도 안에. 그래서 그게 어디로 왔다?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걸 남저라고 합니다. 남저. 하지 감자. 왜냐하면 하지, 그러니까 6월달, 음력으로 6월달에 심었기 때문에 하지 감자라고 합니다. 그다음 주기도문 번역 장소는 아모스토호 안에. 그러니까 텐노하고 양이가 방문했을 때 그 한자로 된 주기도문을 줬더니 한글로 이제 번역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급수한 장소. 이제 떠나려고 이제 차비를 하는데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배를 급수와 반대편 섬으로 갈 것을 추천받았는데, 이게 과연, 저는 원산도 진천 강가에 원산도가 쭉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아니라 저 반대편을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장고도라는 다른 섬을 얘기하는지. 근데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물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노래 부르면서. 그 배에다 물 실는 걸 도와줬죠. 100여 명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일 수 있는 곳은 저는 원산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막 라스카처럼 언제나 단조로운 막 어기영차 이랬겠죠. 그러면서 배로 채우는 것을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1832년에 7월 25일에 아머스투호는 섬이 많았던 서해안 고대도 앞바다에 정박을 했고, 고대도라는 섬의 명칭 외에 활동했던 다른 섬의 명칭이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8월 17일까지 통상 청원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종선을 타고 여러 섬을 다니며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통틀어서 보령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보령 앞바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19세기 이양선 암허스토에 대한 한국사적인 관점과 또 교회사적인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칠라프와 린제이 일지에 나타난 조선 서해안 탐사 활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1832년 7월 17일에서 8월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서해안에 기착하면서 보령의 여러 섬들을 오가면서 자신들의 물건인 성경책과 역사책, 지리책 등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하고 구황작물이었던 감자 재배법과 포도즙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또 선교사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보령의 규칠라프 연구가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져서 기독교 선교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발표해 주신 황미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